얼마 전에 뭐 민주노총 간부를 만났는데 술자리 가면 다 주식 얘기를 한다 그래요. 민주노총 조합원들. 그만큼 이제 주식이라는 것들이 지금 뭐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어당기고 있죠. 뭐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뭐 주식 수익률이 뭐 122%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 수익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재용처럼 뭐 이걸 뛰어넘는 그런 자기 재산이 훨씬 더 뛰어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거의 그냥 돈도 못 벌고 한참 오른 다음에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빚내가지고 뛰어들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돈을 잃고 쪽박 차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뭐 주식이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고, 지금 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그 주가의 상승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이제 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가가 또 폭락하면 또 이재명 지지율이 또 폭락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전에 뭐 이런 투기적 욕망이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이었잖아요. 주인공은 부동산이었습니다. 이 부동산이 주기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그냥 온 나라가 막 들끓었죠. 우리가 이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이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리고 뭐 뉴타운 열풍도 있었고, 그 노무현 정권 때 또 한참 또 주식이 뛰었고, 이 코로나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주식이 한참 뛰었습니다. 주가가 부동산이. 어쨌든 간에 노무현 정권이든 문재인 정권이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에 발목 잡아서 결국 이제 많은 부분 정권을 내주게 되는 역할을 할 정도로 이 정권의 향배까지도 좌지할 정도의 파괴력을 발휘했는데, 과연 이게 이제 이 투기적 욕망의 주인공이 과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아가고 있는가? 그죠? 아마 주식에 한참 몰입할 때가 아마 이제 이 IMF 이후에 김대중 정권 때 막 부자 되세요 하면서 막 그냥 막 이럴 때 한참 막 사람들이 그냥 주식에 몰입했던 그런 시기의 분위기가 지금 비슷하게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는 출범부터 뭐 주가 5천을 얘기하면서 주식 투자자를 1,400만 주식 투자자를 먼저 호명을 했어요. 노동자를 호명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 주식으로 생활비 버는 나라를 만들겠다. 근데 그 이재명의 공언대로 뭐 주가가 6천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 투자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심성에 그리고 생활에 깊이 파고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주가를 부양하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런 방침이죠. 물론 이제 뭐 이 반도체 호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도 있지만은 뭐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세제, 뭐 금투세, 뭐 양도세 50억을 현상 유지하고 이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이런 어떤 명백히 이제 부자 감세인데, 이때 이제 진보 진영이 뭐라 그랬냐면, 이때 야, 부자감 이거는 아주 소수한테만 이득이고 나머지 대다수 주식 투자자는 상관이 없어 라고 선전했어요. 이게 소수 부자들이 아니라 다수가 또 막 이거를 반대했잖아요. 근데 이 반대한 사람들이 과연 이걸 모르고 있냐? 이건 아니었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뭐 이 고액 투자자들이 와서 주식장에 들어와야 개미들도 조그만 떡고물이라도 먹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폐지를 주장을 했던 건데, 아마 이제 뭐 이때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했으면 아마 지금 이 정도 주가가 올랐으면 아마 지금 엄청난 세수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이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법을 이제 3가지 3차에 걸쳐서 이제 뭐 진행을 했습니다. 뭐 진행을 했는데 뭐 이제 뭐 요번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것까지 뭐 일정 정도는 뭐 이제 재벌들이 뭐 어떤 뭐 그 소수 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경영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어떤 행태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주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두는 이런 신자유주의 주주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에 이제 불과한 거죠. 뭐 이런 측면이 있고, 뭐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이 부동산을 억제해가지고 이 돈을 주식으로 돌리겠다라는 이런 어떤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동산의 시장을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이 전면적인 어떤 부동산 상승기라기보다는 이제 이 부동산의 어떤 계층화 위계화의 결과잖아요. 어떤 뭐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까지 폭락해서 막 아파트 한 채가 막 1억을 밑돌고 이러는데, 강남에는 뭐 집 한 채에 막 100억 되는 집이 나타나고, 그래도 뭐 강남에 지방에 있는 뭐 의사나 이제 지방의 자산가들이 돈을 빼서 강남에 투자하는 이런 어떤
이런 위계화, 이거는 이제 어쨌든 이 한국 사회에 뭐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이제 수도권 내에 어떤 이런 강남이나 한강벨트 이런 어떤 계층화 위계화의 결과로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자칫하면 저는 뭐 부동산 문제를 뭐 구조적으로 해결할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이제 관리하는 거고, 관리를 하는데 이런 계층화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고가주택자, 다주택자만 표적으로 삼으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아주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지방이든지 이런 이제 서울 내에서도 약간 뭐 강북이라든지 이런 많은 중상층까지 포함해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아주 효율적인,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외에 뭐 보유세라든지 부동산 문제 구조적 대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어떤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겠다라는 어떤 구조적인 의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주식은 좋은 거고 부동산은 뭐 나쁜 거냐? 뭐 이런 어떤, 부동산이 오르면 다들 이제 야 이건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주가가 오르면 다들 박수치고 다들 이렇게 이건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그 주식도 이제 부동산 못지않은 그런 아주 구조적 불평등의 산물이잖아요. 뭐 상위 1%가 막 주식 한 50%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하위 한 60%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주식 한 2%밖에 안 되고, 뭐 미국 같은 경우 봐도 한 뭐 상위 10%가 뭐 주식 한 90%를 소유하고 있는, 거의 어떤 뭐 그야말로 어떤 이 사회적 불평등의 가장 부동산 못지않은 것이 주식 투자인데, 근데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차이는 어쨌든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고 뭐 주식은 상당히 뭐 진입장벽이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지만, 또 주식은 뭐 가서 돈을 따든 일든 간에 쉽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은 어쨌든 이것이 뭐 돈 있는 사람이 돈 벌다라고 하지만, 주식 투자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돈을 잃더라도 이거는 내가 개인의 투자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지, 내가 돈이 없도 이런 어떤 구조적 불평등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래서 이런 어떤 약간의 그런 부동산과 주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과연 이제 돈을 낳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뭐 막스가 이제 어쨌든 간에 돈에서 돈을 낳는 잉여가치 나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열하게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결국에서는 그 노동을 통해서 잉여가치가 나오는 건데, 일단은 뭐 주식을 일단 뭐 하나의 도박판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뭐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따는 그런 도박판이기도 하고, 하여튼 주식이 어쨌든 부침을 통해서 버블이 크게 일어났다가 한번 이제 주식이 공황시장에 팍 꺼지면서 모든 잃었던 돈을 다 까먹는 이런 어떤 버블과 이런 어떤 폭락의 이런 형태의 그런 어떤 도박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단순하게 도박판으로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제 양의 그런 어떤 이득이 존재하는데, 과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노동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원천으로 이 주식의 돈의 흐름을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건 좀 이제 너무 좀 가장 이제 원칙적인 어떤 모습이고, 이거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신자유적인 어떤 금융과 세계화 속에 이제 이전에 그 신자유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약간의 그 케인즈주의적인 어떤 경제 질서에서는 금융을 억압을 하잖아요. 뭐 케인즈가 이제 뭐 금리 생활자의 뭐 안락사라고 생각했듯이, 이제 금융은 산업자본의 실물 경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금융의 역할을 좀 제한하고, 뭐 옛날에 뭐 이제 개발 독재 시절만 해도 국가가 금융을 딱 틀어지고 금융의 수단을 통해서 이제 소수의 재벌이나 수출 대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어떤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말하자면 금융이 산업자본의 약간 하인 역할을 했던 이런 시기에서 신자유주의자는 이제 금융이 주인이 되는 이런 시기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주가의 상승이 그런 어떤 금융화나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세계화 더불어 이제 나타나는 시기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이제 그 몇 가지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어떤 논점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이게 이제 이 디맨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자유주의를 상위 계급의 자기 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신자유주의를 설명을 해요.
CEO가 갖는, 경영자가 갖는 이런 고임금, 이건 뭐 이윤이죠. 그리고 배당소득,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을 극대화하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윤율은 신자유주의 때 일정 정도 회복되는데 소비를 위해서 상위소득이 가져가는 목이 커지고 상대적으로 축적이 줄어드는 이런 어떤 분기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나 이런 것들 활성화해가지고 이것들이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윤이나 잉여가 투자에 들어가는, 실질 투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해 고급의 사치스러운 부로 소비되면서 잠재적인 어떤 성장을 낮추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주식 투자나 이런 어떤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생산적 투자에 역행하는, 오히려 뭐 걸림돌이 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네글이라는 사람은 이제 단순하게 착취라는 개념보다 이게 추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금융계통에서. 말하자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잉여나 공통적인 고이면은 이거를 그냥 빨대로 쭉쭉쭉 빨아먹는 이런 추출을 통해서, 그래서 뭐 이윤보다는 이런 뭐 지대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들이 말하자면 이제 하나의 이 지금의 어떤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돈의 원천이다. 또 하나는 뭐 이제 뭐 자산가격 케인즈주의라는 이런 개념을 또 이제 쓴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케인즈 시대 정통 케인즈는 이제 임금을 올리든지 국가의 재정을 통해서 유효 소요를 창출했는데,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 가격을 막 부풀려서 이걸 통해서 이 소득을 통해서 특히 이제 상위 계급의 소득과 소비를 통해서 그런 유효 소요를 창출하는 것으로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거 잉여 원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하나의 이 자본주의가 하나의 포석 기제잖아요. 저는 이제 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소수의 그런 어떤 자본가만이 잉여를 향유하는 게 아니라 이 잉여의 향유를 한 10% 정도의 중상층까지로 확대하는, 중상층까지 나눠줌으로써 이런 이윤의 배분을 통한 포섭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나머지는 누구냐? 주식에 참여하지만 거의 돈은 못 벌지만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는 다수의 그런 지식 투자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어떤 경제적 이득이라기보다는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포섭 기제로 작동을 하는, 그럼으로써 어떤 노동자라기보다는 투자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만드는, 돈을 잃든 그러든 간에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 트럼프의 어떤 이란 전쟁을 봐도 자본은 어쨌든 간에 이런 전쟁이라든지 참혹한 어떤 민중들의 어떤 고통을 이걸 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자본의 차가운 냉혈한적인 그런 어떤 속성이 이제 자본가의 속성인데, 이러는 것들이 주식 투자라는 것들이 이게 대중들한테 전염이 된다는 거죠. 전쟁을 바라볼 때 이 전쟁의 어떤 참혹함의 전쟁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눈을 가리게 만들고 주식시장의 어떤 전광판만 쳐다보게 만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물론 이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우리가 폭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대중들의 그런 심성이나 대중들의 행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대응할 거냐. 진보적 지식인들을 보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칼럼에서 이상헌이라서 나는 아직 발을 담그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 주식 투자는 나쁜 거야 라는 어떤 도덕적 비난이라든지, 난 주식 투자하지 않아 이런 어떤 뭐 도덕적인 우월성을 내세운다든지, 아니면 주식 투자라는 대중의 상태에 대해서 개탄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대중들의 그냥 냉소적인 태도에 그냥 부딪힌다고 봐요. 워낙 강하잖아요, 주식이.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이제 욕망에 대해서는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금욕적 해결책으로 이게 맞서는 것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 욕망에는 욕망으로 우리가 맞서야 하는 게 아니냐. 어쨌든 뭐 자본주의라는 거는 욕망을 다루는 능숙론하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화폐나 소비나 상품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가지고 대중들의 어떤 다양한 욕망들, 그런 욕망들을 그런 자본주의가 어떤 그런 딱 홈을 파서 그쪽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욕망을 컨트롤하는 건데, 어쨌든 진보운동은 이제 욕망이라는 거를 다루는데 상당히 서투르죠. 억압과 착취와 결핍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하는데 대중들이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막 당황하고 이런 것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욕망, 이런 것들에 맞서서 과연 대중들의 진정한 욕망이 뭐냐? 뭐 진짜 잘 살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이 주축투자라는 그런 하면서 그런 어떤 이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좀 더 그런 노동이나 이런 삶의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나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막 투기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거에 욕망 속에 자기 몸을 누릴 수 있는 자그마한 안온한 어떤 보금자리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화폐나 이런 흐름들이 제대로 복지로 해서 쓰이도록 하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로 욕망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제대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고, 뭐 잘 산다는 것은 뭐 단순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이제 뭐 이생망이라는 표현을 쓸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픈데, 그 하나뿐인 인생인데 한번 잘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생, 하나뿐인 인생이 자본과 권력의 순환으로 전락하지 않고 온전하게 그냥 피어나고자 하는 이런 욕망과 꿈을 살피고, 이런 어떤 대중의 어떤 진정한 욕망을 잘 해석하고 이런 걸 표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바로 이제 다들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사회운동이 국가가 주도하는 자산 부양책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일단 중요한 건 폭로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어쨌든 그런 그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대중들의 투기적 욕망을 키워가지고 포퓰리즘 정치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계급적인 관점에서 이 안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적대를 드러내야 될 것 같고, 또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어쨌든 이 금융화의 착취 구조가 엄연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뉴스들이 안 보여주는 건데, 이거를 끊임없이 계속 언어로 가시화하고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집단적 주체로 다시 묶어내는 것이 필요할 텐데, 잃어버린 계급적인 정체성을 훨씬 더 갱신된 방식의 조직화 방식을 계속 궁리하고 시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그걸 도모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주식은 나쁘다, 하면 안 된다, 욕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너무 공감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방송을 맨날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정세 파악을 위해서 주식 방송을 맨날 듣는데, 근데 이게 도파민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도파민은 그냥 우리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걸로는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인간의 도파민이란 거는 잘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운동의 도파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이 자본이 만들어내는 이 어떤 그 스크린 화면에서 우리의 투쟁이 굉장히 도파민 넘치는, 매력 넘치는 그런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그런 경험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그거를 좀 상정해 두면서 지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몇 달 전에 이제 플랫폼체 안에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토론한 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얘기를 잠깐 공유를 드리면은, 어쨌든 언어의 탈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나 자본의 굉장히 금융 얘기할 때 굉장히 추상화된 언어를 막 쓰는데, 그런 것 대신 대중의 삶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채의 문제를 가지고 이 부채를 개인의 무능, 뭐 나태 이런 것 때문으로 막 취급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불복종을 조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기후운동이나 이런 데서 뭐 햇빛연금 이런 거 하면서 금융화된 이런 전략을 막 내재화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 안에서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과 성찰, 좀 더 공공적인 방식을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을 어쨌든 보편적 권리의 담론으로 계속 더 쉬운 언어로 재구성하는 것도 계속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재명 정부가 결국에는 그 주식시장 부양을 통해서 막 펼치는 포퓰리즘이 거의 임계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증권가의 전문가들도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6,000포인트면은 그냥 제값이다, 한국 시장에서는 제값이다,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대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대체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넘어서 이제는 그냥 제값이 됐다, 이게 대체적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방식의 포퓰리즘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사회운동이 더 빠르게 많이 폭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이에 빈틈을 뭐 주거 정책이나 이런 데서 그냥
시장 통제하고 이렇게 많은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데 더 많은 공공주택을 요구하고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좀 전방위적으로 펼치면서 말씀하신 그 풍요의 어떤 거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